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횟수로 수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수익 하나 못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투자가 조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투자 밑그림부터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도 그릴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밑그림부터 그립니다. 연필로 살짝 그려 나가면서 조금 수정되는 사항들을 서서히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그릴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 편이죠.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달에 분명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바로 이슈를 포착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와 테마군들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투자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월이라고 감안을 해봅시다. 1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항상 연간 행사로 두 가지 케이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전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주들이 좀 돋보이는 이런 성과를 내가는 적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2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ES라는 행사죠.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는 행사인데 전 세계 최대의 IT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부분부터 마찬가지고 AI,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UAM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에도 반도체, 그리고 뭐 AI, 로봇,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실상 1월 달에 좀 주도주 섹터라고 좀 보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드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현재 보시다시피 1월 주도주 섹터로 제가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 또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중소형사들의 기술 이전을 체결하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웹툰이 있겠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은 올해 진행되는 강력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시장 1등이 상장하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언제 상장하는지 그 유무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전력 인프라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즉 4분기 실적이 보통 2월 달에 드러나기 때문에 한 달 먼저 앞서서 뭐 1월 달부터 매수를 해 나가든 혹은 아니면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든 굉장히 좋은 분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대로 지금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또 단기 기회가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역시나 이제 올해 상반기 분야에 계속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동률이 증대가 되는 구간에 따라서는 소재와 장비 쪽 반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AI입니다.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되는 행사이고 AI 폰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AI까지 같이 연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CES에서 AI 기술이 또 많이 선보이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 CES 행사에서는 AI가 탑픽 수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겠습니까? 둘째, 색깔을 채워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색깔을 채워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색깔이 이 밑그림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런 게 뭐겠습니까? 이제부턴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JP모건 헬스케어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바이오 주 중에서 지금 이번 JP모건에서 가장 성과가 좋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뉴스도 찾아보시고 실제 증권사 레포트 자료도 참고하시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관련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초이스할까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우실 때가 있는데 자, 초보자일수록 여러분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바이오 종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굳이 한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최소 뭐 2종목 혹은 많게는 3종목 정도까지 매수를 해서 어떤 종목이 먼저 급등 나올지는 사실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3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먼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부터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유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이런 패턴대로 가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전율을 좀 높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째. 이렇게 뭐 색깔까지 다 칠했다.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작품의 최종 완성은 기다림과 관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슈를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벤트가 혹여나 뒤로 지연되거나 미뤄지게 된 계기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시는 선택지도 가능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사서 반드시 수익 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투자하다 보시면 이렇게 좋은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각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 그리고 뜻하지 않게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등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매수해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추가 매수를 더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을 좀 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에 모든 내가 원하는 수량을 전체 매수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기다리는 이슈가 있겠죠. 그 이슈에 따라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할지 기회를 포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의 패턴들을 좀 보시는 것도 유효하겠고요. 예를 들어 난 단기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홀딩하는 스타일인 분도 계실 거예요. 단기 평선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11선까지를 의미하는데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 나가는 관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자, 각자가 기술적 지표는 참고하는 자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별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관점을 많이 쓰고 있고 보통 주가가 크게 급등했을 때 분할 매도를 실시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단기 매매 종목 같은 경우는 10% 수익도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부근까지 가게 된다면 절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이런 상황으로 가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맛집이라는 것들, 대한민국 맛집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비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모든 인터넷을 통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맛집이 많이 없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정말 올바르게 투자하고 굉장히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벌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수익 하나만 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자, 주식 투자하면서 손절이라는 것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내야 될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면서 천천히 수익을 내시는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또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향후에 2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될지
혹은 3월 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투자 공부에 크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후에도 좋은 투자 정보 그리고 관련된 주식 정보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추후에도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